일단 지금 당장 하시던 일 멈추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고요. 특히 그 주범들이랑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문자 이런 것도 절대 지우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입증을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만약에 이걸 무혐의로 벗지 못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간의 어떤 공범관계나 아니면은 방조범의 지위가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은 본인이 전달해준 금액, 수거해준 금액 그거를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걸 배상해주지 못하면 보이스피싱 사건 많이 해보셨나요? 예, 보이스피싱은 거의 뭐 사실 1년 내내 있는 이제 범죄이기 때문에요. 문의도 진짜 많이 오고 지금도 사실 많은 사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와가지고 아 내가 알고 그랬다 정말 죄송하다 이러는 경우가 많나요? 진짜 모르고 그랬는데 억울하다 이런 경우가 많나요? 대부분은 이제 다 난 정말 몰랐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인 줄 알았지 내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일을 했겠느냐. 난 진짜 몰랐고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거의 다죠 사실은. 예. 알면서 하신 분은 극히 드물어요. 네, 일단은 그분들도 진짜 모르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처벌을 안 받냐? 그렇지 않아요. 수사기관이 아니면 법원에서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야 이거 알고 한 거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 처벌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모르고 했다라는 거를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약간이라도 알고 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알고 하신 분들은요 사실 과거에 비슷하게 이제 연루되신 분들이에요. 예전에 이제 뭐 내가 어디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내 계좌를 빌려줬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그 당시에 이제 경찰 조사를 뭐 받을 때 본인은 그걸 모르고 통장을 빌려줬으면 보이스피싱들하고 공범으로 처벌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단순히 벌금만 이제 내고 끝나신 분들 중에서 돈이 너무 급해서 또 이걸 빌려주면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이 통장을 사용할 걸 알면서도 통장 한 건 빌려주면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모른다고 잡아떼면 또 그냥 벌금 좀 내고 말겠지 이런 생각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본인들 생각과 다르게 경찰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가중처벌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이신 분들은 내가 이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요 라고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보이스피싱들과의 그런 공모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공범 내지 방조범의 지위를 벗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나요? 사람들이 어떤 광고나 뭐 인터넷에서 글을 보고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쉬운 일인데 돈을 많이 준다. 사실 그럼 그게 거의 대부분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로 가서 돈만 좀 받아오세요. 또는 가만히 집에 계시다가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만 이체해 주시면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제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들인데 이런 일을 하는 대가로 뭐 한 건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많게는 30만 원까지 주는데 사실 그런 일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크게 노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준다. 사실 그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하면은 뭔가 불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 부분을 가지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요. 너 지금까지 이런 일 하면서 돈 10만 원, 20만 원 벌어본 적 있느냐? 네가 하루 종일 알바해야 10만 원 버는데 이거 이체 한번 해줬다고 10만 원 받는다는 게 네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솔직히 누가 봐도 이거 다 불법적인 일이다. 너 불법적인 일인 거 다 알고 한 거다. 그러니까 너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니라 너 공범이다. 경찰이 막 그렇게 압박을 하고 계속 윽박지르고 하면은 사람들도 웅크러들어가지고 예 뭐 그런 거 같아요. 경찰관님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본인도 모르게 자백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인도 이제 보이스피싱 공범들하고 같이 묶여서 실형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모르고 만약에 가담하시는 경우에 주의하실 문구들이 있는데요. 막 문자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고수익 알바 아니면 부업, 고수익 부업 이런 것들 문구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출 광고 문자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것도 보이스피싱이랑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출이 필요하다 하시면 일반 그냥 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모르고 가담됐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진짜 모르고 가담했다라고 하면은 보이스피싱 그 조직원들하고의 공범 내지는 그들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직원들이 넘겨줬다.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도로만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이지 사기나 사기 방조 또는 정기통신 사기 피해법 위반으로 이게 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쉬운 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 법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알고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진짜 모르고 했다라는 거를 주장 입증을 하는 게 정말 어렵고 변호사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그 주범들이랑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문자 이런 것도 절대 지우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입증을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무혐의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그 주범들은 국내에 없어요. 대부분 다 중국이나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데다가 이제
사무실을 따로 차려놓고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국내에서 바로바로 검거되는 사람들은 전달책, 수거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이 신고가 돼서 피해자가 있는데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무혐의로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한테 자기네 피해를 배상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웬만해서는 이 전달책이나 수거책을 무혐의로 풀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가담됐다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일단 지금 당장 하시던 일 멈추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고요. 보통 이런 분들이 통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이런 거를 무서워서 지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오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한 건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 받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돈이 급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걸 무혐의로 벗지 못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간의 어떤 공범관계나 아니면은 방조범의 지위가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은 본인이 전달해준 금액, 수거해준 금액, 그거를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걸 배상해주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고요. 또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그 배상 책임이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법적으로는 불법행위 채권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가 없어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배상 관계에서도 자유로워 주시려면 무혐의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무혐의를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배상을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담당하셨던 사건 중에 이 사람 잘못은 했지만 안 됐다 싶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했던 사례 중에 이제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사람인데 자기는 일반 회사에서 서류 전달 업무라고 하면서 가담을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저희가 저렴한 금액으로 변호사 비용을 도와드리고 저희가 선임을 해서 사건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이분은 주범들과의 대화 내역 같은 걸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런 걸 바탕으로 진짜 모르고 가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라고 저희가 열심히 주장을 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수법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단순히 전화를 해가지고 뭐 카드 대출 이런 걸로 했지만 요즘에는 그 조직도 진흥화되고 교묘화돼서 그런지 검찰청 명의로 서류를 보냅니다. 지금 저희가 3건이 있었는데 3건 다 공통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로 작성된 서류고 거기에 검사님 이름이 있고요. 검사장 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그 검사장 이름이랑 검사님 이름을 검색을 하면 현재 실제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지방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검색이 됩니다. 그런 서류를 받으면 일반인들은 이게 진짜 검사실에서 연락이 온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는 절대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한테도 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모텔에서 살게 하고 또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누구한테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거하러 다니러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의뢰인 중에 한 분이 거의 한 25회 정도 전국을 한 20일을 거쳐서 25회 정도 자기 회사에 휴가까지 내가면서 수거를 하러 다녔죠. 물론 본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검사가 말한 대로 국가 일에 도움을 주는 줄 알고서 수거를 하러 다니다가 너무 이상해서 마지막에 검색을 해보니까 약간 보이스피싱이다 싶어가지고 저기 사무실 찾아오셨고 보이스피싱이 맞았죠. 근데 이제 이분은 전달을 한두 번을 한 게 아니라 25번 정도를 했고 피해자들도 전국에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횟수가 한두 번 정도면 사실 경찰도 그래 네가 진짜 몰랐을 수도 있지 모르고 한두 번 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횟수가 너무 많으면 경찰도 솔직히 어떻게 보냐면 그래 네가 처음에는 몰랐다고 치자. 근데 너 나이도 이렇게 이 정도 있고 사회 경력도 이만큼 있는데 5번, 10번씩이나 하는데 이걸 중간에 네가 이상한 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경찰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억울한 분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경찰서마다 다 의견서도 제출하고 앞뒤 정황 다 설명을 하고 관련 증거자료 제출하고 해서 모든 25번 전달 혐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보이스피싱범들은 계속 새로운 수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사건을 해보지만 할 때마다 좀 더 새로운 수법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범행을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그 현금 전달책이나 수거책 이런 분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근절되면 좋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해외에 있는 이 보이스피싱 주범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일망타진을 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피해자고 불쌍하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그분들 대부분 사례를 들어보면요, 거의 전 재산을 다 피해를 보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전달한 수거책이나 전달책도 마찬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들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만 자기가 순간적으로 전화 한 통에 빠져가지고 잃어버린 자기 전 재산을 찾는 게 제일 급선무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 제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그 범위를 너무 좁게, 지금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통적인 의미의 보이스피싱이 말고 요즘에는 이제 그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범행이 이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2, 3일 내로 자기가 전통적인 의미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정지가 풀려버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 국회에서 전화나 전기통신을 통해서 사기를 입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불문하고 지급정지를 해주자라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법안이 시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법안을 좀 시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폭넓고 빠르게 지급정지가 이루어져야 아마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